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다 아시죠? 네. 이 챗 GPT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판사가 미국에서 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도 이 챗 GPT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이 AI 규제에 대해서 하원 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챗 GPT한테 물어보고 연설문을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특정 주제를 주고 이 챗 GPT가 쓴 기사를 그 팩트 체크만 해서 내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7개의 답을 내놨는데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파트 1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파트 2의 내용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었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잠깐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이렇게 7개의 답을 내놓은 거죠. 네,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파트 1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할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죠. 네, 두 번째로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라. 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자. 그래서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식사도 균형적으로 하고요. 네 번째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자. 네, 이런 얘기죠.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네, 이런 그런 그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좋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여섯 번째로는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자.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내 주변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자. 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심적인 안정을 꾀하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것과 같이 육체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재미있게 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실 내용들은 사실은 지난번 파트 1 때 이미 찍어놨던 거예요. 찍어놨던 건데 제가 최근에 요 챗 GPT한테 그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요런 그 신통방통한 답을 내놓길래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했던 파트 1에서 공유했던 내용들과 오늘 나올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또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 오늘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파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컵에 물이 반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야, 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야, 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분일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나에게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기를 살려주는 사람인가 또는 내 기를 죽이는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치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뭔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서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혼잣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했네. 진짜 미쳤나 보다 내가.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야, 이런 바보 같은 XX 이런 멍청한 놈 이런 한심한 놈 이거 또 이랬어. 넌 맨날 이래? 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럴 수도 있겠고요. 좀 과장해 본다면. 또는 반대로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어떡하지? 야 이거 빨리 전화부터 드려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얼른 전화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약속을 다시 하죠. 오늘 내가 2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2배를 해서 정말 퀄리티 있게 아웃풋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어딘가에 분명히 적어놓고 뭐 알람 세팅을 2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나한테 얘는 멍청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내가 나한테 욕을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했더라도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러면 기분이 다운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라면 기분이 훨씬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5년이 지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가 어디 쪽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모든 분들이 다 후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답한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한번 내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도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내 자신의 길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도 긍정의 말을 입으로 소리내서 자주 말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상진아 너 엊그저께 그 프레젠테이션 하느라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준비한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거기 많이 모인 청중들한테 잘 전달했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달을 했고 그것이 많은 분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잖아. 너무너무 잘했어. 네가 그렇게 준비한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네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자주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매일 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운동선수들도 그런 거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특히 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혼자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한테도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내 길을 살려주면 내 자신감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신감이 강화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의 효용감도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서 내 자신감이 배가 되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내가 원한 만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서 나를 자꾸 길을 죽인다면 그 반대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역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숨으려 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 겁나고 누군가 앞에 서면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이런 자기 뭐랄까 자기 패배감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틀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성장하기는커녕 도태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고통도 배움의 기회로 삼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힘든 일도 많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내고 불평하고 막 그 안에 찌들어 있기보다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삼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통도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 또 미래를 위한 단련의 과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결국에는 지금의 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혹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누구를 탓하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만든 일인 것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나는 맨날 그거 터지고 우리 엄마도 맨날 매 맞고 도망 나가고 그래서 엄마도 잘 못 받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매 산골에 살았었고 그래서 나는 놈들 다 하는 과외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게 내 탓이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분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을 아시나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분이시고요. 또 파나소닉을 창업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공하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이고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못 배워서요. 내가 국민학교 중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몸이 허약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언뜻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성공의 비결입니까? 이게 무슨 실패의 비결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온갖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면서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우리 요새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살찌신 분들이 비만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짐을 못 가서 운동을 못 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처럼 이분이 허약 체질이라서 꾸준하게 체력 단련을 하셨다는데 짐에 가서 하셨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집에서도 홈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맨손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삼아서 그분들에게 묻고 듣고 그것을 배우면서 익혔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은 들으면 참 숙연해져요. 숙연해지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접했었는데 지금도 종종 꺼내서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경도 배움의 기회로 삼자. 이것도 좋은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계시면 좀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